사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멋지고요. 앞으로도 꿈을 향해서 우리나라에서 계속 달려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가격 파괴의 Y입니다. 오늘은요, 10,000원으로 닭볶음탕을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비결이 있기에 우리가 10,000원으로 닭볶음탕을 먹을 수 있는지 그 비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에 황금 레시피부터 만나보실 텐데요. 오늘 음식은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은근히 까다로운 음식. 하지만 저렴하게 한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바로 김밥인데요. 김밥의 황금 레시피 지금 만나보시죠. 수많은 음식 속 다양한 비법들, 그 속에 숨겨진 1mm 레시피를 찾아라. 음식 맛의 황금 비율, 황금 레시피. 봄바람 부는 요즘 가족과 도시락 들고 나들이 많이 가시죠? 봄소풍 하면 생각나는 거. 김밥이요. 김밥이 최고 음식 아닌가? 나들이 하면 떠오르는 맛있는 김밥. 어떻게 만드시나요? 밥 해서 깨소금 넣고 기름 넣고 소금 넣고 비벼. 단무지, 우엉, 오뎅, 그리고 참치, 시금치, 그다음에 햄, 계란 여러 종류 넣어서 달달 말면 김밥 아니에요? 들어가는 재료와 종류가 다양한 김밥. 하지만 만들기 쉽지 않은데요. 그냥 마음이 앞서서 속을 너무 많이 넣으면 터지잖아요. 예, 김밥 옆구리 터진다는 그런 식으로요. 말아놓은 김밥이 풀려 비빔밥처럼 돼버리거나 재료가 다 빠져나오는 경우까지. 먹기엔 쉽지만 만들기엔 까다로웠던 김밥이 오늘의 주인공. 황금 레시피에서 재료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김밥의 황금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김밥이 맛있다고 소문난 가게를 찾았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져 온 시간. 가게 안은 이미 손님으로 10,000원이었는데요. 이 많은 손님들이 찾은 이유. 바로 이 김밥 때문인데요. 이곳 김밥을 찾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밥도 맛있고 안에 야채가 많았어요. 여성의 입맛은 어떤가요? 다른 김밥집은 속보다 밥이 더 많아서 밥의 간이 더 많이 느껴지는데 여기는 채소의 식감이 더 많이 느껴져요. 기본 김밥의 재료는 고수하되 채소의 비율을 늘렸다는 맛집의 김밥. 탄수화물인 밥의 양은 줄여서 건강식으로도 좋아서 인기 만점이라는데요. 어떻게 만드는지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가게 한쪽에 공개된 공간. 이곳에서 사장님이 김밥을 싸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김에 밥을 깔고 밥 위에 김을 더 깔아줍니다. 그 위로 오이로 보이는 재료를 얹고 당근도 올려주는데요. 다음으로 우엉도 넣고 노란색의 어묵으로 보이는 것도 넣습니다. 그 뒤 햄과 도톰한 달걀지단, 그리고 김밥에 빠질 수 없는 단무지까지 넣고 잘 말아줍니다. 썰어서 완성! 누구나 알고 있는 평범한 김밥 재료들만 들어가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간단한데요? 김밥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음식이 아닙니다. 그냥 속재료 잘 준비해 놓으시고 밥만 잘 지으셔서 싸시기만 잘 싸시면 그렇게 어려운 음식이 아닙니다. 사장님 말처럼 도대체 어떻게 밥과 재료를 잘 준비하고 잘 말 수 있는 걸까요? 김밥 맛을 보는 손님들이라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안에 속재료가 다른 데와 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집 김밥보다는 조금 두꺼운 느낌이 있어요. 속이 좀 알차다. 역시 손님들은 김밥 속을 꽉 채운 재료들을 맛의 비법으로 꼽았습니다. 우리 집 김밥은 다른 김밥집과 다르게 채소를 얇게 채를 썰어서 최대한 많이 넣는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김밥과 비교하니 채소의 굵기와 양 차이가 확연히 보이죠? 김밥 재료 준비 과정을 지켜보기로 한 제작진. 그런데 오이를 돌려깎기 하는 사장님. 왜 이렇게 까다롭게 자르는 거죠? 가운데 C 부분이 수분이 많아서 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돌려깎기를 해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다듬은 오이는 따로 소금을 뿌려서 물기를 제거할 필요가 없어 간단히 재료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돌려깎기가 어려운 분들은 오이 속을 잘라내고 채를 썰어주시면 됩니다. 당근 역시 채를 썰어 준비하는데요. 채 썬 당근을 주방으로 가져온 사장님, 갑자기 끓는 물에 당근을 넣어버리는데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볶아요.
당근은 기름에 볶아야지 더 좋다고 들은 것 같은데? 볶아서요. 채 썰어서 살짝만 불에 한번 볶아서 하는 게 더 아삭하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원래 당근은 볶는 거 아니에요? 흔히들 많이 볶으시는데 볶으시는 것보다 살짝 데치시는 게 식감도 더 좋고 맛도 더 좋습니다. 사장님 말이 사실인지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다른 모든 조리 요건은 동일하게 하되 한쪽은 볶은 당근을, 다른 한쪽은 데친 당근을 사용했는데요. 손님에게 공정한 맛 비교를 부탁했습니다. 과연 손님들은 어떤 김밥이 더 맛있다고 느낄까요? 이게 좀 약간 기름에 볶은 느낌? 나가지고 전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기름에 볶은 차이를 알아챈 손님, 다른 손님도 차이를 느낄까요? 이건 약간 조금 샐러드 같아요. 약간 아삭아삭한 그런 게 좀 좋아하고 이건 약간 좀 토박한 느낌? 데친 당근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당근을 볶아서 김밥을 하시게 되면은요, 식은 다음에 기름이 흘러나오거든요. 당근을 데쳐서 김밥을 하시게 되면은요, 당근의 식감도 좋아지고요. 그다음 밥에 들어갔었을 때 전체적으로 맛을 가볍고 산뜻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김밥이 되겠습니다. 채 썬 당근은 끓는 물에서 30초간 데친 후에 체에 걸러 물을 버리고 찬물에 헹궈줍니다. 물기를 제거한 당근은 소금 약간을 넣고 잘 버무려주면 당근 준비는 끝! 데친 당근은 볶았을 때보다 상할 우려가 적다고 하니까요. 더 안심할 수 있겠죠. 하지만 김밥 재료 중 난관은 따로 있었으니 바로 달걀지단. 이렇게 사장님의 김밥처럼 도톰하게 만들기가 참 어렵다는데요. 다시 주방을 찾은 제작진. 달걀지단 만드는 과정을 포착했습니다. 기름을 두른 사각팬에 달걀물을 약간 붓고 반으로 접는데요. 그리곤 그 옆으로 또 달걀물을 부어줍니다. 또 한 번 남은 달걀물을 마저 붓는데요. 3번에 걸쳐 익혀주는 모습.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약간 도톰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김밥을 쌌을 때 식감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3번째 달걀물을 붓고 살짝 익으면 다시 반으로 접어서 마저 익혀주면 되는 겁니다. 겹겹이 쌓여 도톰해진 달걀지단은 10조각이 나오도록 길게 잘라내면 완성! 그렇다면 양념이 필요한 재료, 우엉은 어떻게 해야 될까? 껍질을 벗기고 물에 불려둔 우엉은 설탕 2큰술, 간장 3큰술과 조림 요리에 꼭 필요한 맛술, 그리고 물엿을 넣어주는데요. 마지막으로 물은 왜 넣는 거죠? 물을 안 넣게 되면은 약간 딱딱해질 수 있는데 물을 살짝 넣으시면은 간도 잘 맞고 식감도 더 좋게 돼서 김밥을 싸실 때 더 좋습니다. 모든 양념을 함께 넣고 강한 불에 양념장이 자작하게 졸아들 때까지 약 5분간 익혀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우엉도 완성! 어묵 또한 채를 썰어서 우엉과 같은 양념장에 1분간 볶아주는데요. 같은 양념장을 사용하는 두 재료, 조리에 차이점은 없나요? 우엉은 같이 해서 조리는 형식이고 어묵은 그냥 살짝 볶아내는. 이렇게 햄과 단무지를 포함해 7가지 재료가 모두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김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따로 있다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밥지. 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김밥 쌀 때는. 김밥의 기본이자 핵심이라는 밥,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사장님에게 김밥용 밥을 만드는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우선 쌀을 계량하는 사장님, 쌀 적당량은 얼마나 되나요? 밥의 양은 얼마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이걸로 한 컵 했을 때 김밥이 한 5줄 정도 나옵니다. 김밥 5줄 분량의 쌀은 사장님 계량컵으로는 1컵, 200cc 맥주컵 기준으로는 1컵 반이 나왔습니다. 김밥 10줄 분량이 되는 맥주컵 3잔에 쌀을 넣고 물에 잘 씻어줍니다. 이제 밥을 하려나 했는데 엥? 밥솥안에 물이 전혀 없다? 왜 밥에 물이 없어요? 저희는 물량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물을 한번 싹 뺀 다음에 물을 다시 계량해서 넣습니다. 얼마큼 넣어야 돼요? 물은 쌀 양과 동일하게 2컵 정도를 넣습니다. 물도 쌀과 같은 양으로 넣어준다는데요. 역시 200cc 맥주컵 기준으로 1잔 반이 나왔습니다.
쌀과 물의 양은 늘리더라도 비율은 1대1을 지켜주세요. 김밥 10줄 분량으로 쌀과 물은 맥주컵 3잔씩을 넣고요. 30분간 밥을 지어줍니다. 고슬고슬하게 완성된 밥은 김밥용 밥으로 딱 적당한데요. 열기가 도는 밥을 바로 퍼내서 간을 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이 참기름하고 소금하고 비율이 따로 있어요? 1대3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금과 참기름의 알맞은 비율은 1대3. 소금과 참기름으로 간을 하고 잘 버무려 주는데요. 밥은 따뜻한 상태에서 양념을 해야 잘 배어드니 잊지 마세요. 김밥 한 줄 싸는데 밥은 얼마큼 넣으세요? 밥은 한 요 정도 들어가면 됩니다. 밥 한 덩이를 보여주는 사장님, 참 애매한 양인데 정확히 재볼까요? 김밥 한 줄에 들어가는 밥량, 저울에 재니 142g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애매한 분 계시죠? 더 알기 쉽게 보여드릴게요. 크게 한 술씩 뜨니까 4큰술이 나와서 공깃밥 반 공기 분량이 나왔습니다. 이제 김밥을 잘 마는 것만 남았는데요. 사장님을 살펴보니 밥이 식기도 전에 빠른 시간 안에 김밥을 말고 있었는데요. 김밥 하나를 마는데 3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밥이 따뜻해야 김밥이 잘 말린다는 사실. 숨겨진 비법이 더 없을까 살피던 제작진의 눈에 포착된 사장님의 수상한 움직임. 김을 왜 더 쓰시는 거죠? 김을 반장을 더 깔아야지 재료랑 밥이랑 이렇게 분리가 돼서 입안에 넣으셨을 때 그 밥은 밥대로 재료는 재료대로 이렇게 식감이 더 좋아집니다. 김 반장이 김밥 맛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왼쪽 김밥에만 밥과 채소 사이에 김 반장을 더 깔아줬는데요. 겉모양으로는 잘 보아도 티가 나지 않을 정도네요. 김 반장의 작은 차이 맛으로 느낄 수 있을까요? 손님에게 2개의 김밥 맛 비교를 부탁했습니다. 수면이 더 맛있어요. 아, 그쪽이 더 맛있어요? 네. 차이가 좀 있어요? 네. 어떤 차이가 좀 있어요? 이쪽 좀 더 간이 더 세요. 근데 들어가는 간은 똑같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 야채가 좀 더 많아서 그런가? 김 반장을 더 올린 차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김 반장을 이제 깔아주면요, 속재료와 밥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되는 이제 막을 형성해줘요. 그래서 밥은 밥대로 고슬고슬하게 남아있고요. 속재료는 또 속재료의 수분을 그대로 머금고 있어서 각각 재료의 식감을 살려주는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김이 한번 속재료를 감싸주기 때문에 모양도 흐트러지지 않아서 예쁜 김밥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각 재료의 맛을 살려주기 위해서 밥 위로 김 반장을 올린 뒤 오이 한 줌, 당근 한 줌과 다른 재료 모두 올려주니까 양이 많아서 말기 어려워 보이는데도 잘 말리는 김밥. 김밥을 썰 때도 풀리거나 터지는 것 없이 완벽한데요. 주부들이 김밥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실패한다는 이것. 마는 거. 말고 써는 거. 너무 많이 넣으면 뚱뚱해져서 또 안 말리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조금 넣으면 또 막 다 튀어나오고. 김이 찢어지지 않고 잘 말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장님이 김밥을 마는 방법을 자세히 관찰한 제작진. 사장님은 재료를 한 번에 말아 살짝 눌러준 뒤 김밥을 2손으로 감싸고 가장 안쪽부터 조금씩 누르며 말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욕심 부리지 않고 조금씩 만다는 것. 이렇게 꼼꼼히 눌러주며 만 김밥은 김밥을 썰 때에도 재료가 빠져나오거나 김이 풀리는 일이 없이 예쁘게 완성됩니다. 맛도 모양도 실패 없이 완성된 오늘의 황금 레시피 김밥. 다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오이는 2개를 준비해서 씨 부분을 제거하고 채를 썰어줍니다. 당근도 역시 2개가 필요합니다. 채 썬 당근을 끓는 물에 30초가량 데쳐주는데요. 체에 받쳐 걸러낸 당근은 찬물에 씻어 소금 5분의 1큰술과 함께 버무려줍니다. 소금에 버무리기 전에 체에서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줘야 김밥에 물기가 스며들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껍질을 벗기고 물에 불려 길게 썬 우엉 20개에 설탕 2큰술, 간장, 맛술, 물엿은 각각 3큰술을 넣고요. 물 반컵을 넣어줍니다. 강한 불에 5분간 우엉을 졸이면 되는데요. 양념장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졸입니다.
다음은 어묵. 납작한 어묵 5장을 채 썰고 강한 불에 기름 1큰술과 함께 볶다가 숨이 죽으면 설탕 1큰술, 맛술 1큰술, 간장 2큰술, 물엿 1큰술, 물 반컵을 넣어서 1분간 볶습니다. 오래 볶으면 어묵의 식감이 사라져서 물러질 수 있거든요. 강한 불에 재빨리 볶아내는 게 포인트. 달걀 4개에 소금 5분의 1큰술, 물 2큰술을 넣고 잘 풀어줍니다. 약한 불로 기름을 두른 사각팬에 달걀물 3분의 1을 붓고 잘 펴주세요. 살짝 익으면 반으로 접고 남은 달걀물 반을 붓습니다. 또다시 익으면 반대 방향으로 접어주고요. 남은 달걀물 마저 붓고 다시 반으로 접어줍니다. 언제 접어주냐고요? 달걀이 익으면 부풀어 오르니 그때 반으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다 익은 달걀 지단은 10줄이 나오도록 잘 잘라주세요. 재료 준비는 끝! 밥 차례입니다. 맥주컵 3개 분량의 쌀과 물을 전기밥솥에 넣고 30분간 밥을 지어줍니다. 전기밥솥 기준의 비율이니 유의해주세요. 취사가 끝난 밥은 바로 퍼내서 밥이 따뜻할 때 양념을 해줍니다. 소금 1큰술과 참기름 3큰술을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1대3 비율 잊지 마시고요. 김밥 1줄 분량의 밥은 밥 반 공기. 김밥용 김에 반 공기 분량의 밥을 김 끝부분 3cm가량을 남기고 잘 펴줍니다. 다시 김 반장을 밥 위에 깔고 오이와 당근은 1줌씩 그리고 우엉 반줌, 어묵 반줌을 넣습니다. 햄은 2개, 달걀 지단 1개, 단무지 1개를 올려줍니다. 가볍게 눌러서 감싸듯이 말고 10조각이 나오도록 썰어주시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바르면 고소하고 맛있는 김밥이 완성! 자, 이제 황금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그동안 번거롭고 각기 다른 재료 손질과 양념 방법을 몰라 주저하셨다면 오랜만에 황금 레시피로 김밥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요리 재능에 눈뜬 남자 광민 PD. 칼질도 예사롭지 않은데요. 오늘 느낌 좋습니다. 광민 PD의 김밥, 사장님의 김밥과 비슷한가요? 피해갈 수 없는 검증의 시간. 알록달록 색도 고운 김밥이 주부들의 발길을 끌었는데요. 냉정한 주부의 입맛에 좋은 평을 받을 수 있을지 떨리는 순간. 맛있네. 맛있네요. 야채를 이렇게 많이 넣었으니까 맛있죠. 밥보다 야채가 많으니까 맛있죠. 약 60%가 맛있다는 의견으로 오늘의 황금 레시피 성공! 속이 꽉 찬 김밥 한 입으로 맛도 건강도 챙기면서 황금 레시피 김밥 도시락으로 봄철 나들이는 어떠신가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